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AI가 고도화되면서 이 AI, 인공지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AI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그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깊은 가운데 가장 각광받고 있는 원전과 AI 성장에 따른 반도체의 미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네. 이 AI 산업의 일선에 계시니까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 네. 괜찮으신가요? 예, 뭐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에 열심히 임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원래 이제 그 분야를 다른 그 능력보다는 좀 잘 해왔던 영역이라서 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쉽게 학생들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25% 관세를 언급하면서 대미 투자를 좀 압박하고 있는데 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원전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다는 것. 그만큼 미국도 이게 시급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결국 그 원전이라는 게 네. 기존에 이제 그 AI 우리가 해왔던 그 AI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은 많은 전기가 필요한 거고 그 전력 수요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이제 원전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에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미국과의 대미 투자 통상 이 협상 테이블에 특히 이제 APR 1,400을 올렸다고 하는데 미국은 원래 APR 1,000 중심 아닌가요? AP 1000이 있었죠. AP 1,000. 예.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AP 1000이라는 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존에 이제 개발해 놓은 그런 이제 그 원전이고요. 3세대 원전이고 또 안정성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APR 140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영어부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Advanced Power Reactor.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진보된 그런 걸 표시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가져온 기술은 아니고 기존의 미국의 컴버스턴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회사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개량을 해서 만든 그런 이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제성이 굉장히 이제 우수하고 또 그 AP 1000 이제 저기 웨스팅하우스의 그 1000은 그 1000이라는 게 10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1000메가와트하고 공학적으로 1기가와트하고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APR 1400은 그러니까 1400메가와트, 그러니까 1.4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좋고 두 모델 다 안정성도 좀 좋고요. 그렇고 뭐 굳이 얘기하면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AP 1000이 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모델 다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APR 1400은 경제성이 좀 뛰어난 그런 이제 원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1,400메가와트급이 더 기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1,400메가와트급이고 그러면 이걸 이제 미국에서 유치를 하겠다라는 전략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도 고민이 있을 텐데 뭐 추측을 해보면 웨스팅하우스의 AP 1000 모델도 아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런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이 원하는 모델이 있겠죠. 그러니까 AP 1000도 추진할 그런 이제 확률도 있고 한편으로 또 경제성이 좋고 전력을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APR 1400도 미국 사업자들이 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불리하다고 지적이 돼 있었던 게 웨스팅하우스랑 지적재산권 문제, 요건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지적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전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미국의 원전 회사에서 원천 기술을 도입할 때 네. 그 원자력 비확산 관련된 어떤 그 문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어떤 외국에다가 원전을 수출할 때 네. 미국의 허가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거기에 들어 있고 예. 사실 그 지식재산권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미국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면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좀 불리한 구조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어떤 계약에 있어서 어떤 뭔가 이게 시간적인 어떤 한계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업하면은 조금 이제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협력을 좀 잘해서 뭐 어떤 기술적 측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하여간 뭔가 이렇게 협상을 잘해서 같이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수출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산업계에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는 있군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앞으로도 저희도 관심 갖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고 일찍부터 원전이 대안이다 오랫동안 이제 외치셨는데 대형 원전보다는 요즘에는 소형 원전인 SMR이나 그 건물 바로 옆에 짓는 온사이트 발전이 대안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원전이 가게 될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정말 경제적으로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을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죠. 그 원전 법에서도 원전이 있으면 아마 20km 내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또 냉각수도 공급이 잘 돼야 되고 뭐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한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죄송합니다. SMR이라는 이제 그 소형 모듈형 원전 그런 경우는 굳이 그 지역이 뭐 어디 이제 특별한 지역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죄송합니다. 그 이제 용수도 필요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SMR도 경수형 SMR이 있습니다. 경수형이라는 것은 물을 냉각제로 쓴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게 스마트. 그보다 좀 더 최신 버전이 이제 ISMR, 혁신형 SM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 먼저 사용할 수가 있고 2028년이면 이제 설계 허가가 나오고 이제 빨리 개발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쪽 그 SMR도 굉장히 안전한데요. 거기보다 더 안전한 이제 비경수형 SMR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SMR은 이제 뭐 필요하다면은 산업 단지 내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대략 그 SMR 있으면은 그 주변에 한 200-300m 제가 알기로는 거기만 비워지고 나머지는 이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필요한 곳에 그런 SMR을 설치를 하고 SMR은 굉장히 또 안전하고요. 지금 대형 원전보다 대형 원전도 굉장히 안전한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도 그렇지만은 그 산에 보면은 이제 막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철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철탑도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뭐 분쟁이 많은데 이제 SMR을 쓰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전기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원전의 방향성이 어떻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종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형 원전과 SMR 원전을 다 같이 하는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을 볼 때 대형 원전이 산업적으로 괜찮은 건지 SMR이 괜찮은 건지 그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이제 그건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대형 원전, 소위 말해서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설계 허가를 받은 그런 이제 원자로이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주는 대형 원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대형 원전이 이제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 돼 있고, 네. 이제 좀 뭔가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네. 이제 대형 원전이고요. 근데 유럽 국가들이 제가 24년 그 3월 21일인가 그 이제 그 뉴클리어 에너지 서밋에 참석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SMR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 이제 대형 원전으로 갔다가 예. 이제 아무래도 또 설계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는 대형 원전과 더불어서 그런 SMR 소형 모듈형의 원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학회나 박람회를 직접 다니시니까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어디에 모이는지를 또 체감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SMR과 관련한 글로벌 수요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친환경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미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AI 데이터 센터 등의 빅테크의 투자 속도를 원전 건설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 믹스 전략, 친환경 에너지하고 믹스 전략으로 가게 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그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예. 원전이 이렇게 같이 에너지 믹스 형태로 가야지 좀 바람직하지 하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리 사막도 네. 있고 사실 이제 바람도 잘 부는 곳이 있고 그래서 네. 이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 좀 유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리적으로 유리한 그런 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어떤 기저 전력으로서 원전이 중요하고 원전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카본 프리 에너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믹스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이랑 태양광 쪽,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의 언급 빈도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역할도 그와 맞물려서 할 수 있을지 좀 기대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한국이랑 미국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원전 프로젝트 실현에 있어서 풀어야 할 뭐 과제나 변수가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그런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의 한수원 사이에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이슈인데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좀 이렇게 해결을 해서 뭔가 좀 두 나라가 윈윈해서 이렇게 좀 수출을 활성화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국 기업들이 이제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AP1000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그 어떤 뭐 터빈이라든지 또는 노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정말 그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협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양국이 에너지 측면에서도 뭔가 이렇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습 터빈이 들어가는 쪽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데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터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이제 고압의 전기를 만들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어떤 에너지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유사한 형태의 공통점을 또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국이 이미 UAE에 바라카 원전 이제 수출 경험도 있고 거기서도 이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고압 전기로 바꾸어서 이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서 이미 입증된 그런 이제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AI 붐이 일기 훨씬 전부터, 수년 전부터 앞으로 AI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일찍부터 이제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원전 이야기, 에너지원 이야기를 먼저 해봤고요. 사실은 반도체, AI 손꼽히는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AI 급성장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도태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일종의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조금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기업 측면에서 보통 이제 IT 기업 아니더라도 제조기업이더라도 소위 말해서 디지털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해주고 그 기능을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AI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불안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지금 상태는 아직은 AI가 만들더라도 또 사람 전문가가 좀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AI가 소프트웨어 일자리에 대해서 뭐 우려가 있는 건 틀리면 사실이지만 또 AI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이제 그 AI 버블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AI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일부 기업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이게 수익이 크지 않은 어떤 기업은 또 적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수익이 안 되는데 계속 해줘야 돼?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할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이게 AI 기회인가? 거품인가 이제 이런 이제 기사를 이제 본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AI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서비스 기업들은 뭐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뭔가 이제 재구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버블론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확 바뀌어서 뭔가 이게 돈을 버는 모델이 아니면 이제 버블론에 대한 그런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 말씀 주신 빅테크의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 구간에서 사실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한번 이슈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HBM4 첫 출하를 하이닉스보다 빠른 2월 셋째 주에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수율 문제 등이 해결됐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업계에 계시니까. 굉장히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려운 그 질문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큰 차이는 아닌 듯 보이나 먼저 또 이렇게 HBM4를 출하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두 회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회사가 정말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술력의 차이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블랙홀 같은 그런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런 가격을 막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결정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밸류체인상은 반도체 을의 위치인데 이제 그래서 슈퍼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 특수를 좀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마이크론이 HBM4 엔비디아 납품에 실패했다는 추측 보도가 미국에서 좀 났고요. 미국에서 최태원 SK 회장이랑 젠슨 황이 치맥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이 이쪽에서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이 양강 구도가 더 공고히 하게 될까요? 이제 거기에는 가정이 좀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론이 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자세히 그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 기술적인 이슈를 네. 뭐 만약 있었다면 이제 알게 됐을 것이고 예.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빨리 그 해소를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수요가 원체 많으니까 또 당분간은 뭐 1, 2년 사이는 한 2년 사이는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뭐 조금의 그 딜레이가 있어서 먼저 예. 이렇게 좀 이익을 얻는데 조금 손해는 생길 수 있지만 또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놓고 봐야 된다. 예,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는 피지컬 AI로의 확장이 또 부각이 되고 있어서요. 피지컬 AI라는 개념으로 그 AI 반도체하고 여러 산업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현실화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예, 아주 이제 그 조금 복잡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AI가 AX 형태로 해서 뭐 제조뿐만 아니라 예.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 종점에 어떻게 보면은 종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곳이 이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같은 것, 예. 그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필요로 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 휴머노이드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이제 2차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3차원 상에서 공간 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이 뭐 비디오로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으로 이런 3차원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해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하나의 어떤 큰 중요성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정밀하게 사람 손같이 뭔가를 느끼고 그게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 예. 뭔가 이게 센스라든지 이 센스와 또 이제 센스를 구동하는 여러 가지 이제 AI 그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에서 뭔가 그 에너지 소모 예. 이 큰 문제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함께했고요.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